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보험 소비자가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을 이야기하는 손사톡 김윤균 손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요청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저만의 아이디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 소비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은 조금 되는데요. 21년 8월에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의료자문 진행 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자문 실시 대상을 총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의료자문 동의서 내용을 보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고정 댓글에 의료자문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이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 보세요. 여기에서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의학 분야라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는데요. 이건 솔직히 코에 고면 코골이인 셈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이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저도 의사하고 다 의사하겠죠. 심사자왈. 저도 의사가 아닌지라 자체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자문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모든 건이 전부 의료 자문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뻔한 핑계를 대려고 이걸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주치 소견은 받아볼 생각도 않고 막바로 의료 자문을 진행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 소견을 패스당하지 않도록 주치 소견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보세요. 자, 그럼 나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서면으로 질문 양식을 요청하세요. 무엇 때문에 주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보험사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 그럼 보통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의 소견서를 줍니다. 이런 서식을 받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주치 소견 구하는 절차를 절대로 보험사에 믿고 맡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의사는 보험사에서 찾아왔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에 가더라도 실제로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주더라도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나마 의사가 협조적이어서 소견서를 써주더라도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자료를 들이밀거나 환자가 없다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시키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세요. 물론 없는 소리를 지어서 써달라고 하면 의사가 써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써주죠. 그런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사에게 부탁하는 말투로 원장님 정말 바쁘시겠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니 꼭 좀 의견서 작성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멘트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보험사에서 원장님 진단을 믿지 못해서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네요. What?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의사 입장에서는 약간 발끈 하지 않을까요? 분노의 소견서를 적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가 보험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거나 의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주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어렵게 주치 소견서를 확보했다면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주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입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득이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며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서면을 확보하신 후 분석해서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계속 의료자문을 고집할 경우
의료자문 질의 내용을 입수해 보세요. 입수해서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추가적인 소견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기존 소견서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추가 답변이 가능한지요. 그럼 의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보험사 직원분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험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담당자분이 한번 가보시라. 원장님이, 담당자님이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하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보험 소비자가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셀프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처리가 안 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보험사가 그토록 원하는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주거나 또는 저와 같은 독립손해배상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입니다. 민원의 요지가 의료자문 때문이라면 금감원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만 6개월에서 1년여 잡아먹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금감원 민원을 받게 된 보험 담당자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관대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 담당자가 셔터문을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빡빡하게 굴죠. 그래서 일부 담당자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금감원 민원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고객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불만이 있으시면 그냥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금감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금감원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을 이야기하는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